오늘은 송도 에임학원에서 준비하는 생명과학 1 내신 대비 특강에 맞춰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도 주변에 있는 몇 개 고등학교에서 보는 학교별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선생님의 카페에도 다시 올라갈 것이고 또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학교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학교별 내신 분석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차피 선생님들이 작년에 출제했던 분이 똑같이 2학년을 맡은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생명과학 원리등 모든 과목에 대해서 출제할 수 있는 경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한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약간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분석을 통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식에 대한 맹목적인 목적을 갖고 들으면 절대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는 작년에 이거 나왔으니까 꼭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는 경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등급을 최상위로 맞을 수 있는 것이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원을 내신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생명과학원은 내신, 수능, 논술 이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신, 수능, 논술은 각각 출제하시는 분들만 다른 분이지, 하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뭐냐? 생명과학원 교과서를 통해서 그것을 2학년이냐 3학년이냐 그 다음에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내년은 3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학교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학교부터 하는데 인천 어디? 연송고등학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성고등학교 보시게 되면 난이도가 중3 정도가 됩니다. 물론 학교를 레벨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봤을 때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상, 중, 하 하지만 중3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보냐면 문제는 상당히 평이해 보입니다. 왜? 누구나 공부해봤을 때 이 문제, 이 그림들은 내가 많이 봤던 문제들이고 많이 봤던 그림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뭐하니?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의 그림에서 문제 형태는 이건 알겠어 라고 하는 건데, 문제의 보기를 꼼꼼하게 읽지 못한다면 상당히 난해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한 우리가 보기 하나하나를 적절하게 고르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보기 자체가 단편적인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들 속에서 프린트물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생명과학 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제하는 경향도 간혹가다 보여지는 게 바로 연성고등학교 학교 시험지인 거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됐니? 라고 보시면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암모니아, 즉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 보게 되면 암모니아 또는 물 또는 이산화탄소, 이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얘네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분비되고 어떻게 배출되는 거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이라고 하는 콩팥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지역적인 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주로 기체 상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하는 건 누군지로 확인만 하시면 되고,
단백질 분해 산물 중에 일부는 날순이다. 그러니까 날순이라고 하는 용어 같은 것도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분해 산물인지 또는 소화 산물인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조직 세포에서 생성된 나는 주로 이온 상태로 혈장에 의해 운반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CO2거든.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운반하는 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의 그림은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고 분명히 가와 나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 하지만 보기도 다른 데보다 하나 더 많고, 또한 보기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 물질에 관련된 성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생명과학원에서 다른 단원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니? 넌 아니? 라고 하는 통합적인 스케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로 연성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구나, 연성고등학교는. 자, 그 다음 송도고등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고등학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만 출제합니까? 라고 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생명과학 원 자체는 그렇게 어떻게 좀 약간 암기하는 파트가 있고 유전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암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읽고 답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 남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송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쉽다고 생각하는 단원, 즉 1단원, 2단원 또는 3단원의 암기 파트, 그 다음에 5단원 같은 경우인데, 근데 그 단원을 어렵게 출제하여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또 문장도 길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국어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그거 하나하나 읽다 보면 시간에 쪼들리고,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두 번, 반 번, 세 번 읽었다가는 그 많은 문항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난이도가 아싸라게 문제를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송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문장을 길고 여러분에 대한 글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좀 당혹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인천 송도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문항수도 많아요. 27문항이 5문항. 보통 학교에 나오는 문항들은 보통 22문항에서 25문항 정도가 되는데, 근데 여기는 27문항에 소수령이 5개 정도가 되니까 또 문제도 길고 읽을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5개가 아니라 서술형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큰 범위에 작은 것까지도 1번에 1번, 1번에 2번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해야 될 것들이 바로 송도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송도고등학교인 학생들은 조금 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봐야 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과학 탐구 관련된 지식 같은 것들, 이야기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야.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첫 번째 1단원에 나오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냐. 근데 그런 내용들인데 아주 상당하게 상세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원에서도 물론 알려주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것들은 그냥 교과서를 꾸준하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도고등학교는 꼼꼼하게 교과서를 샅샅이 뒤져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니 얘들아? 자, 그 다음 이런 문제 봐봐. 물론 과학탐구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플래닝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배양하는 것들 보시게 되면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출제가 되지 않고 좀 짧게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길게 출제하고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 읽다 보면 어떻게 지친다는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어떡하지? 하나하나 읽다가 빠르게 읽으면 실수할 수 있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면 아니 된다. 또 이런 문제들처럼 옆에 표도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 하나하나 이런 거 구람인지도 읽어봐야 되고, 여기 Y축이라고 하는 게 발병률이고 X축은 알코올이냐 관련된 거냐 이런 것들도 하나씩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쉬운 단원이 1단원, 2단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같은 건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 어떤 학교는 없는 그림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만약에 교과서 없다면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핸드아웃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 그곳에서 같이 발췌해서 출제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내신 문제는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물,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농담삼아 얘기 던졌던 이야기들,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귀담아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송도고등학교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중간기말에서 보통 일반적인 것들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점수가 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봤을 때는 보통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또 암기 파트가 많고 단원과 단원이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중간과 기말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좀 낮고 기말은 조금 높거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완벽하게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한다?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서술형 문제도 이래요. 서술형 문제 아까 봤던 것처럼 또 서술형 문제도 많고 하지만 많은데 1번과 2번처럼 뭐한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쪼가리 문제도 많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효모의 물질대사 관련된 무산소 호흡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물질대사와 탐구의 종속변이라고 했으니까 실험이 나오게 되면 앞에 1단원에 배웠던 과학탐구와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나올 수 있는 문항들 이렇게 만드시고 또 냉각부에 모인 기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기체가 바로 뭐냐면 CO2인데 그 CO2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물론 KOH라고 하는 거를 답을 쓰면 돼. 근데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실제 KOH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양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처럼 이 하나를 보게 되면 물고 물리면서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게 송도고등학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방문여자고등학교인데 방문여자고등학교는 중3으로 좀 왔어요. 왜 그러냐면 난이도는 실제 다른 학교보다 좀 평이해요. 그러나 성적이 쉽게 잘 나오지 않는 학교다. 왜 그러냐면 아까 했던 연성고등학교와 좀 비슷해. 그러니까 보통의 예전에 생명과학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EBS의 대표적인 문항들이야. 그런 문항의 그림도 물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을 거야. 그러나 또 그거를 갖고 문제만 가지고 보시고 보기를 하는데 그 보기 자체가 상당히 꼼꼼해야 돼. 그러니까 연성고등학교보다 상당히 꼼꼼해야 돼. 근데 문제 그림은 그렇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오지 않아. 하지만 보기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상당히 심각한 심오한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써봤어요. 양해탈은 늑대다. 이렇게 알겠죠? 되게 쉬워 보이기 접근하기는 쉽지만 실제 보기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거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봐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보통 학교에서 분명히 출제했던 거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문제 속에서 약간 요것만 좀 바꾸신 거야.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어떤 질병을 바꾸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했던 거를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과거의 수능형 문제는 기니디라고 나왔지만 그것을 좀 바꿔서 다양한 보기 속에서 옳은 것,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 이런 문항이고 또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야. 그러나 이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복제된 박테리오파지는 스스로 물질대사가 가능하니 이런 보기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서 보면 대장균의 염색체를 이용하여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웃긴 거야. 대장균은 세균이거든. 근데 세균은 염색체를 이용하여 대장균은 염색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대장균은 염색체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교과서에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유전 파트에 처음 보는 영색체 유전자 파트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야. 근데 그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많은 것이 뭉쳐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은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생투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균이 나오면 대장균에 조금 더 심오한 내용들을 다른 거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래 어려운 건 아니야. 하지만 보기 봐봐. 이런 말들이 상당히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내는 문제가 방금 여자 그런. 그러니까 문제 그림 때문에 난이도가 중간이긴 하지만 보기 때문에 약간의 상도도 높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 해성고등학교를 보시게 되면 난이도도 중상이다 보시면, 왜냐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해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랑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단원이 좀 쉽다 그러면 좀 쉽게. 근데 생명과학 원의 고상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킬러 또는 준킬러 같은 것이 난이도 높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비유전 파트다라고 했을 때 좀 난이도가 낮고,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 준킬러와 킬러 문항이 있으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죠. 그래서 이 단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업 앤 다운처럼 약간의 평균에 관련된 난이도를 맞추는 학교가 해성고등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단원에 따라 나눠 달렸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거야.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은 3단원과 4단원이에요. 그러면 3단원과 4단원에서 보통 시험 문제는 1단원, 2단원은 중간고사, 3단원은 기말고사, 그 다음에 4단원은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5단원은 2학기 기말고사인데, 그럼 결국에는 메인은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고사거든.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나머지 거는 좀 낮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학교가 이제 해성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해성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이제 내신 준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수능에서도 킬러와 준킬러 문항들을 많이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해서 혼자 하지 말고 어렵다라고 해서 찔찔매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문제를 볼게요. 봐봐.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들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뭐 신경세포체 가지돌기라고 쓰고요. 니은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다? 랑비엘의 결절이고 디귿은 마리집 슈만세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억의 말단은 시냅스 소포가 존재한다. 니은은 랑비엘의 결절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됐죠? 그러나 이제 가끔씩 이런 거야. 이런 것들도 뭐 어렵진 않지만 얘네들 뭐야?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출제하는다. 자, 그 다음에 이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 문항의 그림은 보통의 수능 기출문제라고 보는데 학력평가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EBS 문제에서 가지고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턴 문항은 요거는 내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수능형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수능형 문제 스타일에서 요렇게 문제도 풀어볼 줄도 아니? 라고 하는 물어보는 거. 됐죠? 이게 인천 해성고등학교. 또 하나, 이 문항을 보면 이거는 보통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던 그림이야. 그런데 이것을 뭘로 난 거야? 주관식 또는 서술형으로 내비내면서 얘는 누가 어떻게 비교 이유를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뉴런이라고 하는 구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 다음에 마리집이 있고 마리집이 없고 이렇게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전도가 되는 방향이지만 가지에서 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Q1, 2, 3, Q2는 어떻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관련된 거를 꼼꼼하게, 그러니까 뉴런의 종류, 뉴런의 기능, 그 다음에 뉴런에 관련된 기능적 또는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다 해석해야 되는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문제. 이게 인천 해성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다른 학교를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걸 봅시다. 비슷비슷한 거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진도에 따라 열심히 외운다? 진도에 따라, 그러니까 1단원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2단원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외운다? 절대 그러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를 하거나 나중에 수능 대비를 할 때 보게 되면 절대 그 단원에서의 관련된 문항만 출제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교 관련된 걸 보게 되면 단원과 단원이 연기되는 통합적인 문제 유형의 스타일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진도에 따라 열심히 다 물론 해야 돼.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하냐?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이것은 어디서 같이 왔구나,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다가 그냥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노트를 통해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 요건 1단원인데 요거는 3단원도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눈에 익숙해지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트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야. 근데 보통 친구들 하게 되면 내신 대비라고 얘기하니까 우완화가 뭐냐면 우공비 완자 하이타 뭐 이런 문제들이야. 우공비 완자 하이타 뭐 셀파 이런 문제들이야. 물론 교재가 상당히 나쁘진 않은 교재들이에요. 좋은 교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만 절대 풀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정도만 되게 되면 보통 등급이 3, 4등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절대 이런 것만 열심히 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한다? 족보 따위를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또 이거 말고도 꼭 풀어보는 뭐냐면 작년에 이 문제가 풀어봤으니까 꼭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보는 친구도 되게 많아. 그러면 우공비 완자 하이탑과 그냥 작년에 출제됐던 학교 문제를 가지고만 풀고 아 됐어 라고 정리할 거야. 또 나머지 열심히 외우겠지. 아니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경향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나왔구나. 충분히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뭐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치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대비 한 달 자체는 어떠니? 한 3주 정도가 되게 되면 웬만큼은 개념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양치기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많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다라고 하는 중킬러나 킬러문항을 많이 푸는 게 아니야. 뭐라고? 쉬운 거를 내가 개념이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암기를 했잖아. 근데 그 암기를 했는데 그 암기된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다면 그걸 가지고 뭐니? 빨리 많은 문제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더 암기하고 디테일함을 가지게 돼. 그래서 양치기가 중요한 거야. 그치? 양치기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 문제 많이 없어요. 선생님이 있잖아. 그치? 나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좋은 문제 풀기. 좋은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선생님이 만든 문제가 좋은 문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가장 좋은 문제는 뭐다? 누구나가 인정했던 문제들. 그게 바로 뭐야? 수능 기출 문제, 모평 문제, 그 다음에 학력 평가 문제. 그러니까 고3들이 풀었던 문항들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단원이 끊어지긴 하지만 수능 문제 관련된 고3들이 푸는 문제는 또 1단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항 속에서는 다른 단원도 연계되게 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항들을 다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송도학원, 저희 에임학원에서는 할 때는 꼼꼼한 개념 정리하는 건 뭐냐면 노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노트를 드릴 테니까 그 노트에다가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필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내신 대비할 때 만들었던 노트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이 2학년 때 정리가 됐던 노트 가지고 3학년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 둡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합적 암기.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과 단원이 연결했던 통합적 암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자, 2번. 고2 수준의 공부가 아닌 우리는 생명과 공부한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학은 내신, 수능, 노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노술 따로가 아니라 나랑 같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는 생명과학원의 1단원, 2단원을 공부하면 그 단원의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 수능형이냐 논술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줄게. 물론 논술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을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같이 접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각 테마별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잠깐 졸아가지고 못 들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니? 그냥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뭐하니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페, 밴드나 또는 카페 있으니까 카페에다가 영상 올려주고 자료 다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송도 에임학원에서 할 수 있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이냐? 토요일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이렇게 되고요. 개강 날짜는 언제다? 3월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를 보게 되면 카페는 BDM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카페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하고 앞으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보다 노트 정리. 그리고 훌륭한 교재가 있어. 됐지? 노트 정리할 수 있는 노트, 그 다음에 훌륭한 교재. 괜찮니? 훌륭한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생님의 만큼의 모의고사.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은 나라같이 열심히 한 달 반 이상 공부하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맞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생명과학을 수능으로 볼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 좋은 문제 풀고 그리고 EBS도 문제도 풀어보고 학교에서 출제했던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도 에임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신 대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노트 정리, 양치기, 좋은 문제 풀기 알겠죠? 이런 것들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단원과 단원을 연결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단원의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단원과 단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것이 어떤 형태의 변형된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문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도에서 여러분들과 성적을 향상시키고 생명과학원에 두려움이 없게 꼭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보도록